그래서 마이크를 하나씩 다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꼭 저는 질문을 해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네. 일단 제일 먼저 드셨고, 네. 뭐 어떤 질문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금융권 쪽에 근무를 원하시는. 알겠습니다. 또 아까 손 드신 분 중에, 네. CJ 쪽으로, 네. 또 CJ, 네. 신한은행 CJ 인기네요, 두 분이. 네. 네, 아직 마이크 안 나옵니다, 차장님. 네. 일단은 우리 네이버 안 올라오셨나? 네. 네, 빨리 오세요. 네. 급한 일 보고 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자리 같은데. 이거 누가 대신 무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중에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좀 질문할 만한 것들을 좀 10개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 첫 번째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의외로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점 3.0 이하도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5분 의견 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원 가능하냐보다는 합격 가능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2점대에도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셔도 무방하고요. 네.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죠? 지원은 다 가능하다. 네, 지원도 가능하고 2점대가 합격도 가능하다.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공채로 진행을 하는데요.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점 하한선 없고요. 영어 성적 하한선 없습니다. 학점이 있으시기만 하면 되고요.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요즘 트렌드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토익만 있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500점대가 있어요. 토익 점수가. 그리고 학점도 3점이 안 되시는 분이 실제로 있고요. 제 학점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도 좀 위험합니다. 어쨌든 3.0이 안 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고 합격이 가능하고요. 그런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이제 참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원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저희도 뭐 토익 받는 거 없고요. 이제 학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실도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슷한 두 명이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높은 사람이 평가를 잘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인사부 40명이서 다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2.5에 들어왔다 그러면 2.0도 합격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뭐 4점대를 맞고 들어온 뭐 인사부 직원이라면 4.0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은 당연히 다 가능한 거고요. 이제 다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왕이면 본인의 그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전형이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저희 입사하실 때 그 학점을 이렇게 기입하는 칸 자체가 없습니다. 예. 물론 가능합니다. 예. 3.0 미만이라도 3.0 이하 많은 학생 여러분들의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3.0이라는 게 뭐 말씀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실질적인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정량적으로 학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그룹사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실도의 척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면접도 그렇고 전형 단계별로 제로 베이스에서 평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면접에 올라갔을 적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평가는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학점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였을 적에
학점의 뭐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이 튀었다, 2.0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2.0이라는 학점과 그러면 나머지 2.5의 학점과는 이걸 바꿨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런 걸 제가 그동안 쌓아왔다라는 거를 표현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원도 되고 합격자도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자, 다음 질문. 요거는 뭐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공공명, 네, 늘 나오는 명수죠. 그리고 요 부분도 아마 뭐 인성 어떤 부분이 가장 뭐 영향을 미칠까요? 뭐 5분께서 다 설명을 다 해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 요거 한번 가겠습니다. 경력을 가진 신입사원과 나이가 어린 신입사원. 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리진 않죠. 늙었죠. 졸업하면 28 뭐 이렇게 되는데 27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VS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력을 가진 신입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떤 경험을 얘기하신다라면, 예, 당연히 이제 그 직무나 그 업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분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환영이고 거기에 따른 역량을 평가를 드릴 것 같고요. 나이가 단순히 어리다라고 해서 좋지도 않을 것 같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연령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걸 VS로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은 뭐 경력이 많고 나이가 어리면 좋겠죠. 아, 역시 발표하실 때도 네. 정확하게 많이 답하는 거고. 저희 뭐 나이가 많고 적으면 이제 채용 단계에서 이제 고려 대상은 아니고요, 당연히. 일단 현장에서는 약간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문화가 없지 있다 보니까 좀 뭐 나이가 많은 분들을 크게 선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채용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상반기 때 입사했던 분 중에 이제 38세 지원자도 있었거든요. 예.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원 자격의 연령은 뭐 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은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쭤보시는 거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지원이 가능하니? 뽑힐 수 있니?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더 많은 네,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경력이 많은 신입사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연령이라는 거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연령이 좀 되시는데 그 기간 동안을 설명하실 수 있고 그러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 실제로 신한은행 직무와 어느 정도 닿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연령이 많아도 뽑히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35 이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이내에서는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뭐 앞에 세 분이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력은 아마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뭐 취업 재수생 혹은 뭐 중고 루키 뭐 이래서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뭐 반년,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취업 준비하는 이런 분들과의 어떤 경쟁 관계를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의 업무와 저희 회사에서 관련된 그 업무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지원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면접관 분들이나 저희 회사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경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전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학교나 대외활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으신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경력하고 나이도 숫자에 불과한 거죠. 경력 기간, 나이. 숫자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경력이 있더라도 모집하는 직무에 맞는 경험을 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만약에 개발 쪽을 뽑는다, 그럼 개발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 그런 인턴 경험을 했고 그런 발표 준비를 했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경력 부분이 그런 경험이 연관된 경험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단에 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신입사원은 특히나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어느 회사나 비슷할 것 같은데 신입사원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가장 크게 보는 게 아마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과 책임감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베이스가 돼야지 어떤 일을 맡기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어느 회사나 가장 중요한 역량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제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던 기억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똑같은 조건인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고민할 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5분이 발표하시면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거의 나왔고요. 그 회사마다 비율 다 나왔었고, 신입사원 중에 후배로 받고 싶은 지원자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 넘치고 책임감 있는 그런 후배들이 되겠죠. 답이 된 것 같고요. 직무마다 선호하는 대외 활동이 있을까요? 요것도 아까 뭐 우리 다 설명 들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부분의 요 질문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겠느냐? 요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면접을 볼 때 요걸 포장을 해야 될 것이냐? 포장을 해야 될 것이냐? 꼭 이 질문만은 아니어도 뭔가를 그 면접관께서 뭔가를 질문했을 때 요걸 내가 조금 더 포장했고 나를 조금 더 내세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5분의 입장을 한번 듣고 있습니다. 끝에서부터. 네. 어떤 경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냐기보다는 모집하는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뽑으려고 하는 직무에서 저런 홍보 활동이 큰 중요한 경험으로 바탕이 된다고 하면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경험이 뽑고자 하는 직무에서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잘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타기업이라는 게 아마 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지원한 회사와의 경쟁사에서 혹시 했을 경우 이런 데가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소서에 H기업, N기업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뭐 홍보대사라든지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산업군에 대해서 알게 되신 정보, 지식 이런 것들과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그 직무와의 연관성을 좀 찾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군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직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의 면접 코멘트를 준비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점수를 더 잘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대부분의 얘기는 금호타이어 담당자분하고 동일한 것 같고요. 이제 솔직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KB에서 뭘 하셨든 아니면 참 좋은 은행에서 뭘 하셨든 그거는 본인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서술만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솔직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이제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팀원으로서 했던 사례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하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동아리 회장이신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이 되고요. 총무는 왜 한 명도 없는지 2만 명이 다 어떻게 회장직만 맡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회장을 해서 뭔가를 이끌었던 리더십에 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다른 어떤 두 개의 동아리 중에 총무를 했던 경험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눈에 띄는 자소서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과장은 하지 말아달라. 정확하게 솔직하게 답변은 하되 본인의 경험을 잘 녹여서만 설명할 수 있으면 오히려 독창성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해주시면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하셨던 분들이
거의 이제 정답을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뭐 면접할 때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전 그 경험 같은 거를 이제 우리 그 관련 직무하고 잘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면접에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거의 이제 다 좋은 말씀 많이 나오셔서 전 조금 더 디테일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 직무 적합성,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업, 하나가 직무 그 자체. 그래서 뭐 동종 기업, 뭐 경쟁사든 어찌됐건 그 업계에서 비슷한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다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CJ그룹에서는 환영입니다. 직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다. 연관된 역량이 있다. 오케이. 업에 대해서 있었다. 같은 직무는 아니었지만 그 업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었다. 이것도 분명히 좋은 포인트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CJ 제1제당에서 마케팅을 했던 경력이 없는 이상은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밸런싱이 분명히 필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좋습니다. 저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 경험에 대해서 했다 그래서 저런 적국에 막 이러지 않습니다. 네, 다 괜찮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솔직함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솔직하구나라고 느낄 만큼의 디테일과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하시는 게 뭐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얘기했던 업과 직무에 대한 포인트가 잡아서 경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었는지, 얻은 게 뭔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수치화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치화는 결국은 기업들은 뭘까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업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끌어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치까지 디테일하게 나와줄수록 좋습니다. 내가 대학 동아리를 했는데 회장이었다 아니다 뭐 이걸 떠나서 그걸 통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나는 뭘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좀 디테일함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탄탄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눈에 띌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일단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솔직한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도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를 경험해보는 게 좋은데 어떤 경험들이 도움이 될까요? 뭐 어떤 경험이라도 자기가 그쪽 관심 있는 부분 쪽에 일을 하는 것이 또 그만큼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공통적인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개인적인 질문을 한 3분만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일어나서 크게 얘기해서 저희는 마이크 들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한은행 한세일 차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신한은행에서 이제 인재들을 뽑을 때 학교별 혹은 지역별로 그 인원수를 정해서 TO를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다양한 학교에서 지금 뽑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아까 뭐 GPS 스피드업 인재를 지금 채용해야 되는 사업 추진 전략에 맞게 좀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 TO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 TO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은 뭐 정부나 아니면 저희 신한은행도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30% 이상은 뭐 다양한 지역에서 뭐 지역 인재를 좀 채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은 뭐 나눠지는 건 전혀 없고 어떤 전형 과정 속에서 우수하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좀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제가 이제 한 기업마다 한 명씩은 다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신데요. CJ 질문하실 거죠? 네? CJ 하실 거. 두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두 분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네. 가위바위보. 네.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 네. 죄송합니다. 우선 저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저는 하반기에 CJ 제1재단 파트에 지원하고 싶은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했던 지원서를 읽어봤는데요. 질문 중에서 항상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업에 지원하게 되었느냐, 왜 이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느냐, 굉장히 생각해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인사 담당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CJ 제일제당이 다른 우리나라의 많은 100개가 넘는 식품회사들 중에서 뭐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뭐가 우수하며 이거 하나만은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혹시 뭐가 있는지 이 질문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좀 진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CJ 제일제당입니까? 왜 이 직무입니까?에 대한 대답은 혹시 제 얘기를 참고를 하시려면은 저는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왜 제일제당을 택하는지, 왜 마케팅을 택하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무엇들이 제일제당을 택하게 했는지를 듣고 싶은 거죠. 물론 그 공통적인 연결고리 중에는 그 제일제당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제당은 제가 여기서 제일제당에 대한 갑자기 자랑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당연히 식품업계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제당 안에서도 식품사업군, 바이오사업군, 제약사업, 그런 사업군 각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자체 개발적으로 메뉴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고여있지 않은 1위 기업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식자재, 식제조, 식품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고여있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찌됐건 본인의 얘기를 좀 써주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나의 어떤 경험이 제일제당을 쓰게 했는지에 대한 그걸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을 원래는 제가 이 시간대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 마음속에 약간 짐처럼 남아 있었는데요. 이거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 지신 분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마음의 짐을 이제 벗어버리셨네요. 네. 가위바위보 진 것도 잘한 것 같죠? 네. 지면 또 이기는 법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두 기업 말고 다른 기업으로 좀, 네이버네. 네이버 쪽으로. 일어나시죠, 네. 이 질문도 있었네요. 유복한 집 자재를 원하는데. 요건 미쳐볼 건데, 요건 나중에 한번 제가. 네. 저처럼 영상인 출신들이 힘든 얘기인데, 이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반기에 개발 직무에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인데요. 네이버에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와 신입사원한테 이제 프로그래밍 실력을 요구하는지, 아니면은 프로그래밍을 가르쳤을 때 이제 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워낙 개발이랑 기술이라는 그런 직군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기술이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특히 신입은 더 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냐, 입사하고 나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냐. 솔직히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일단 많이 아는 사람이 입사하고 나서 그 선배가 가르치는 거를 쏙쏙 캐치해서 자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 직무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많이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좀 많이 기재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표정은 많이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더 필요한가요? 네, 갈 때 선물 받아가지고요. 오늘 5개 기업에서 되게 많은 선물들을 갖고 오셨어요. 한 15개씩은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잘 오신 것 같고. 어디 질문? 네, 한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상반기 UAE 전형에 최종 떨어진 사람인데요. 이번에 다시 하반기에 다시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UAE 전형을 뽑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로 봐서는 없습니다. 예. 없지만 절망적이네요. 갑자기.
굉장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없지만 그 나중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일반으로 지원하셔서 이제 그 UA 갈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 저희가 이제 UA 전형을 따로 뽑는 것 자체가 그 내부 직원들은 좀 이렇게 그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따로 뽑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 입사를 하신다고 하면 UA 그 가실 기회가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예. 불이익은 없는 거죠? 그 다시 뭐 재지원을 그럼요. 예. 뭐 최근에 입사한 친구들 중에 한 6번 쳤다가 입사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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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게 이제 그 회사에 자기가 원하는 그 부서로만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기가 희망하는 것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또 자기 능력을 좀 키우긴 하겠죠. 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이제 금호 질문하실 분. 지금 두 분이 손을 드셨어요. 네. 두 분이 손, 어느 분께 기회를 드려야 될까요? 두 분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네. 일어나 보세요. 네. 저는 다 보이는데 두 분은 손 안 보일 거예요. 가위바위보! 네. 네. 직무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직무 적합성이 전공하고 관련하셔서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공뿐만 아니라 요즘 복수 전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복수 전공도 좀 전공처럼 동등하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오해하게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이공계는 전공을 분명히 분리를 합니다. 뭐 기계공학 하시는 분한테 재료를 연구를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공 무관으로 모집 공고가 나갑니다. 뭐 상경, 어문, 뭐 인문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공이 뭐 상경을 그렇게 저희가 선호를 하지도 않고요. 지금 저희 신입사원 와 있는데 저희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그 가족심리학인가요? 맞나요? 아독가족학. 네, 죄송합니다.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가다가 뭐라도 사줘야겠네요. 저희 아동가족학 전공한 친구고 사실 좀 깊이 가자면 HR과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HR이랑 아주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는 전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자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저희 입사를 시키고 저희 HR팀으로 배치를 시킨 거고요. 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중 전공이 있고 부전공, 복수 전공이나 이제 라고도 하는데 복수 전공, 이중 전공은 본 전공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부전공 같은 경우는 참고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전공이랑 이중전공은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미처 못 봤던 질문인데 이 질문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yes or no로만 대답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복한 집 자제를 선호하나요? yes or no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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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복해 보이나요? 저는 사장님보다 못 봅니다. 유복하게 뭐 나쁜 건 아닌데요. 꼭 선호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네. 꼭 선호하는 건 아니다. 네. 유복한 가정이든 아니든 간에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어느덧 그 이제 2015 인크루드 채용 설명회 시험에서 취업 행사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드린 것 중에 팁이 될 만한 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벤트가 더 남았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CJ에서 주셨나요? 빕스 식사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올리고 스테이크 먹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좀 참가해주시고 그리고 인크루드 그 이벤트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 후기 이벤트도 많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채용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늘 쇼미더 취업을 통해서 얻으신 하반기 채용 전략과 기업별 채용 계획을 고려하셔서 나름대로의 또 전략으로 멋진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좀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인사 취업 담당자분들께서 하셨던 말씀 아마 공통적으로는
이런 거 같습니다. 아까 질문 나왔는데 왜 우리 회사에 왜 왔습니까? 그 질문을 역으로 생각하면 당신 회사에서 왜 나를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했냐가 아니고 당신들이 왜 나를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취업과 바로 직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더운 여름 또 지나가고 이제 또 서늘한 가을이 오는데 이 가을 싸늘해지지 않고 선선한 바람 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2015 인크루트 채용설명회 소매동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하신 기업에서 선물을 좀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네, 우리 15가지 이상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나가실 때 번호표를 꼭 보여주셔야 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번호표가 없으신 분들은 경품 못 받고요. 네, 갑자기 번호표를 막 찾기 시작했네요. 네, 오시면서 막 버리신 분들은 이제 후회를 하신 거죠. 네, 그리고 혹시 번호표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못 받았다. 그러면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추후에 다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인크루트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취업준비생에게 유익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국내 최고의 포털, 취업 포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크루트는 여러분의 하반기 채용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매일 도움 줄 것이 없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가실 때 천천히, 네, 개인적인 짐 분실하지 않도록 천천히, 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